최근 이제 유럽 축구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바페 니어포스트 슈팅이에요. 음바페가 이제 1대1 찬스에서 갑자기 니어포스트로 차면서 골키퍼가 아예 반응도 못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1대1 찬스가 나왔을 때 니어포스트로 차면서 골키퍼가 반응도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앙리가 방송에 나와서 이게 얼마나 고급 스킬이냐 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앙리가 손가락을 이제 가리키고 있죠. 음바페가 슈팅하기 전에 볼 앞에 발을 놓는다. 볼보다 앞쪽에 이제 발을 놓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볼이 흘러가니까 슈팅을 할 때 디딤발을 앞에 두면 어깨가 골대를 바라보면서 넓게 열린다 라고 이제 앙리가 설명을 해요. 어떤 멘트를 하냐면 쉬워 보이지만 저게 엄청난 스킬이다. 이렇게 발을 볼보다 이제 앞에 두면서 반대편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반대편을 바라보게 되면 어깨가 골대를 모두 바라보게 되면서 각도가 열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음바페가 이제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죠. 오른발을 반대편에 놔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볼이 있는데 볼 옆에 오른발을 두면서 본인의 몸을 약간 비스듬하게 만듭니다. 일부러. 그러면 음바페가 바라보는 게 골대를 넓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슈팅 각도가 파포스트로도 찰 수 있고 니어포스트로도 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가 여기서 선택을 못한다. 그때 임바페가 기습적으로 니어포스트로 차면서 골키퍼가 아무런 준비 동작도 못하고 먹혔다라는 겁니다. 저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어깨를 골대와 일치시킨다. 근데 이거를 음바페가 최근에 인터뷰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니어포스트가 워낙에 화제가 되니까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 장면도 음바페가 볼을 잡았다가 니어포스트로 차면서 골키퍼가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실점을 했거든요. 음바페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니어포스트로 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실제로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연습을 많이 했대요. 그 음바페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볼을 잡았을 때 볼 터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비효율적이다. 적은 볼 터치를 가져가면서 골키퍼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볼을 잡으면 음바페가 저 파포스트로 가마차기 되게 잘하잖아요. 이 인터뷰에서 음바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파포스트 차는 연습도 한때 엄청 했다. 그러니까 모든 골키퍼가 파포스트를 예상하고 있더라. 그래서 무기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니어포스트 연습을 엄청 했다. 그러다 보니까 파포스트, 니어포스트 모두 찰 수가 있게 되면서 내가 승리를 할 수 있는 팁이다. 티에리 앙리의 음바페가 이렇게 어깨를 골대 쪽으로 만드는 동작, 이 동작을 가져가는 게 그냥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음바페가 저걸 연습을 계속해서 1대1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가 파포스트로 찰지 니어포스트로 찰지 예측을 못하게끔 하는 의도적인 동작이다 라는 건데, 이번 주에 손흥민 선수의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요 되게 재밌어요. 이 장면이었죠. 일단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요것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스킬 중에 하나인데, 뭐 당연히 수비수가 달려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냥 일직선으로 달렸으면 수비수가 그냥 달려 들어오면서 스피드를 붙여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가운데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상대 수비수가 달려나가지 못하게끔, 만약에 그냥 달려가면 반칙이 되니까 멈칫하죠 한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진로를 방해하면서 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때 보세요. 슈팅할 때 니어포스트와 파포스트를 모두 때릴 수 있는 각도에 있죠. 상대 골키퍼가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할 때 골키퍼가 한쪽으로만 다이빙을 합니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방향 찍자 해서, 아까 음바페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음바페가 양쪽의 각도를 만들어내면서 골키퍼를 속였다면 손흥민 선수가 양쪽의 각도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골키퍼가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손흥민이 빈 골대에 넣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면으로 보면 이런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의 몸의 각도가 안쪽으로도 찰 수 있고 바깥쪽으로도 찰 수 있는 각도다. 그런데 베르너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장면에서 1대1 찬스를 맞이했잖아요. 쭉 밀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슈팅 찬스였어요. 슈팅 찬스. 그래서 골키퍼가 아까랑 똑같이 손흥민 선수 때처럼 슈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는 베르너가 안쪽으로 찰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찰 수도 있잖아요. 베르너가 어디로 찰지 모르니까 약간 멈칫해요. 베르너의 움직임을 보려고. 베르너가 어떤 동작을 가져가냐, 다른 각도로 봤을 때 분명히 베르너가 바깥으로 안쪽으로 다 찰 수 있죠. 그래서 골키퍼가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베르너가 한 번 더 칩니다.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죠. 그래서 한 번 더 치니까 베르너의 각도가 이제는 이쪽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꺾어차기가 달려가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꺾어차는 순간 골키퍼가 슈팅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르너가 안 차고 한쪽 측면으로 그냥 몰고 들어오니까 이미 예측을 했죠. 달려갑니다. 막히는 장면이 나와요. 베르너와
손흥민과 음바페와 동작이라던가 슈팅의 스킬이라던가 이런 걸 비교해보면 얼마나 음바페나 손흥민 이 선수들이 최고의 선수들인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상대 골키퍼랑 심리 싸움을 하는 거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골키퍼가 예상 가능한 슈팅을 하면 정말 선방을 잘하잖아요. 뭐 리그한 골키퍼라던가 프리미어리그 골키퍼들이 워낙에 선방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음바페라던가 손흥민은 골대를 바라보면서 본인이 어디든 찰 수 있다라는 것을 골키퍼한테 보여주는 거죠. 손흥민과 음바페의 결정력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음바페가 생각보다 되게 프로페셔널한 선수거든요. 몸 상태 관리를 안 하는 선수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본인도 몸 상태 관리를 엄청 하고, 팝포스트만 차니까 내 패턴을 사람들이 알아서 이번엔 니어포스트 연습을 하자 이런 거잖아요. 활약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연습을 하는 거다. 앙리가 디딤발을 막 가리키기도 하고 그 어깨를 만지면서 각도가 열린다 언급을 하면서 본인은 팝포스트로 감아 찰 때가 많았는데, 음바페가 팝포스트, 니어포스트 다 찰 수 있는 만능의 선수가 됐기 때문에 이 선수가 쉬워 보이지만 저거는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엄청난 칭찬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음바페가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어가고 있고, 다만 우리가 우려가 되는 건 뭐냐?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 갔을 때 좀 우려가 되죠. 저런 움직임을 누구도 가져가냐? 비니시우스도 가져갑니다.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온 다음에 골대를 바라보면서 니어포스트로 찰 때도 많아요. 팝포스트로 찰 때도 많고. 음바페랑 되게 비슷해요.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서 슈팅을 한다. 근데 이제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것이 거의 이제 유력해 보이니까 만약에 갔을 때 이 두 선수의 동선이 과연 안 겹칠까? 물론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늘 기가 막히게 이 동선 정리를 잘해줘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겹쳐서 한 명이 희생해야 되는, 희생하면 이제 비니시우스가 좀 되겠죠? 그렇게 될까봐 아마 이제 좀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첼로티 감독이 방법을 일단 찾지 않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음바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서도 잘합니다. 이제 왼쪽에서 당연히 더 잘하죠. 근데 음바페가 모나코 시절 그리고 프랑스 국가대표팀 초반 시절에는 오른쪽에서 뛰었어요. 이미 최고의 선수로 불릴 때부터 오른쪽에서도 많이 플레이했던 선수긴 해요. 다재다능함,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뛸 수 있다는 특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좀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어떻게든 공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이 포인트가 아마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 경기 볼 때는 가장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바페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갔을 때 음바페가 왼쪽에서 뛰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뭐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가면 원톱으로 뛸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원톱으로 뛰고 있잖아요. 지금 무안이라던가 하무스라던가 원톱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음바페가 본인이 선호하는 것은 왼쪽이지만 팀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전방에서 뛰거든요. 근데 최전방에서 뛸 때도 왼쪽으로 많이 돌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잘 정리를 해줘야죠. 음바페가 중앙으로 있다가 왼쪽으로 돌아뛸 때 비니시우스는 왼쪽에 있다가 오히려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스위칭을 한다. 이런 스위칭 작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파괴력이 생기면 정말 엄청난 조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음바페도 왼쪽으로 돌아뛰었는데 비니시우스도 왼쪽에 있다, 이래서 막 겹치고 이러면 이름값보다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합이 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명의 선수의 조합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